아, 완전 그 얘기네. 와, 그 질문을 던져가지고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가. 발상 자체가 독재적인 발상이고요. 뭐 성조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스라엘 국기는 전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당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너무 낫다. 근데 저는 저 같은 보수 진영인 사람도 그게 불편해요. 모질게 말하지 말라면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면 나는 네가 시킨 대로 내 마음 활짝 열어놨을 뿐이야. 네, 정치권을 휩쓴 말들 중에 진품과 명품, 또 가품과 하품을 가려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도 감정형 두 분 모셨습니다. 김성애 열린민주당 당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감정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지대 단일화를 앞두고 이제 금태섭, 안철수 후보 토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엄청난 이슈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발언이었을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퀴어 퍼레이드에 나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 퀴어 축제를 그 광화문에서 하게 되면 거기는 또 자원에서 보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지 않습니까? 본인이 믿고 있는 것을 표현할 권리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퀴어 문화 축제 거부할 권리도 존중해야 됩니다. 라는 이 발언, 감정가 매겨주시죠. 자, 이제 퀴어 문화 축제가 이제 보궐선거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화두가 됐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연 두 분 어떻게 평가를 했을지. 와, 완전 그 얘기네. 와, 자,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고가입니까? 피파가 멕시코에게 물린 벌금이 1억 8천만 원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 러시아 월드컵 때였는데요. 네. 러시아 월드컵 때 이 페널티킥을 차는데 멕시코에서 온 관중들이 이 뒤에서 선수를 야유를 하는데 예. 여기서 이제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용어로 동성애자를 뜻하는 야유를 하면서 혐오 골을 발언. 넣지 마라 아. 라고 했는데 그 혐오 응원당 만 스위스 달러씩 해서 총액을 10번을 넘게 했다고 해서 1억 8천만 원의 벌금을 물렸어요. 그래서 이건 1억 8천만 원이 사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의 이런 혐오 발언은 1억 8천만 원 벌금형에 처한다. 벌금값이다. 벌금값을 내야 된다. 이렇게 안철수 생각합니다. 후보 이번에 퀴어 문화 축제 관련해서 이거는 사실상 혐오 발언에 가깝다 이런 입장인가 보군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동성결혼법을 반대하겠다. 동성결혼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전 뭐 그건 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가장 큰 틀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누가 집회를 하는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 집회 결사의 자유는 이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모든 국민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집회하고 결사할 수 있거든요. 다만 경찰청에 신고를 할 뿐이지. 그런데 그걸 서울시장들이 나와서 서울시는 이걸 하겠다 못하겠다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독재적인 발상이고요. 동성애자의 집회를 불쾌하는 사람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면 그럼 같은 논리라면 호남향후에도 행사를 할 수가 없고 또 태극기 부대도 행사를 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되는 일이라고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심상정 후보랑 그때 이제 대선 때도 보면은 이 얘기가 이제 나왔었죠. 동성애 관련 문제가. 네네.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 추산하기로는 다른 해외 사례들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의 한 4.5% 정도가 동성애 성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다른 나라와 조건이 비슷하다고 봤을 때 그런 얘기했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그 당사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근데 이제 금태섭 후보는 제가 이제 약간 당황스러웠던 거는 네. 원래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면 본인이 어떤 시험을 치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250만 명의 상당수는 야권 지지자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질문을 던져가지고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가. 예, 저는 그러니까 뭐 후보 나온 사람이 할 수 있는 메시지는 많아요. 환경에 관해서 환경 얘기할 수도 있고 무슨 뭐 노동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정작 안철수라는 강적을 만나가지고 본인이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단일화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 메시지가 임팩트가 있었을까? 또는 네트로 플러스가 되는 발언이었을까? 요거는 전 약간 그런 말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 네. 자연스럽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언한 게
자기 표 얻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안철수 후보가 뭐 어디 TV 토론 나와가지고 정책이나 이런 거에서 큰 실수한 거 없습니다. 근데 꼭 자기가 한 다음에 시험 과목이 없는 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 뭐 MB 아바타입니까 이런 거랑, 네. 그다음에 뭐 쳐다보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거 시험 과목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다 저거 왜 저래? 물어보지도 않는데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금태섭 의원 이번에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멘트로 마무리 지었죠. 실망입니다. 뭐가 씌인 것 같아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안철수 대표는 손 안 대고 진짜 코 풀었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근데 동성애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는 발언으로 득표를 해야 되는 정치 같은 진짜 안타깝네요. 아니요, 그런 동성 말- 결혼에 반대를 하는 건 가능한데 집회도 하지 못하겠다라는 발언으로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당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이렇게 봐요. 아까 이제 김 대변인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보수 진영에서도 이건 있어야 되는 게 사실 저는 태극기 부대가 서울광장에 집회할 때 뭐 성조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스라엘 국기는 전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연성인지. 그러니까 저 같은 보수 진영인 사람도 그게 불편해요. 그래도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집회를 제한할 권리를 얘기하진 않아요. 예. 그게 만약 현행법 위반해가지고 뭐 깃발을 불태우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저도 이 퀴어 축제라는 거 이렇게 봐요. 퀴어 축제도 저도 미국에 있으면 많이 봤는데 거기 가면은 막 체육식 이렇게 지나가면은 음료수 하나 주고 이러면서 팔찌 하나 주고 막 이래요. 네. 그런 기억이 있던 저에게는 한국에서 안철수 대표가 언급했던 그런 정황도 뭐 현행법에 저촉된다면은 당연히 제한될 수 있겠죠. 정황이 하면 어떤 정황? 예를 들어 너무 그 공연 음란죄에 해당하는 거라든지 이런 선정적인 것들. 너무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일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의 우려도 넓은 대중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지적이었다 아니, 봐요. 정치인이 언제부터 집회하는 사람들의 복장과 이런 태도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하면서 거부할 권리를 얘기하는지 제가 뭐 이준석 아니, 최고위원께 근데 드린 말씀이 이- 아니라 네네. 안철수가 그런 걸 문제 삼아서 변두리에 나가서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군다나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변두리에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가 변두리가 아니고요. 샌프란시스코 최초의 동성애자 시의원이 탄생했던 지역구고 1년 있다 그분이 그 자리에서 살해를 당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퀴어 퍼레이드를 하지만 사실 시내에서 다 하고 네. 토론토 같은 경우는 700만 명이 모이는 그 대규모 축제라서요. 예, 이런 식으로 정치가 다툰 문제는 아닌 것 저희는 같아요. 대학교 캠퍼스 한가운데서 했어요. 그 저희는 음료수 받아 먹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그 샌프란시스코 발언은 사실관계도 좀 달랐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이제 두 분 드신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준석 최고위 그리고 김성애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